결론적으로 나는 단지 더 나은 차를 만들고 싶다. 플랫폼이 무엇이든 간에. 최근 토요타는 전기차가 최종 해답이라는 믿음에 대담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완전한 전동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수소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혁신도 새로운 충전 시스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기술입니다. 이제 질문은 전기차가 지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배만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의 전환. 일본에서 열린 기술 브리핑에서 토요타의 부사장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나카지마 히로키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는 회사의 진화를 위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사용 사례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카지마는 토요타의 미래를 이끌 두 핵심 인물과 함께 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개발을 이끄는 카토 타케로, 그리고 수소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수소 사업을 총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야마가타 미스마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은 토요타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기술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기반 시스템을 병행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왜 수소는 여전히 중요한가? 수소는 오랫동안 매력적인 에너지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연료전지에 사용될 경우 수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성하고 그 부산물로는 수증기만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도 질소산화물도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토요타는 이미 미라이와 같은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통해 이 기술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본질적으로 전기차입니다. 바퀴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대용량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 차량 내에서 수소를 사용해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 내에서 물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수소는 외부에서 생산되어 고압으로 저장되며 차량 내에서 전기로 변환됩니다. 배출되는 것은 물이지만 에너지원은 수소입니다. 세계적 맥락, 전기차가 선도하지만 한계도 존재. 중국은 현재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공격적인 정부 정책, 대규모 제조 능력,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비아디, 니오, 샤오펑과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은 계속해서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새롭게 정립했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충전 네트워크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배터리 주행거리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은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환경적, 경제적, 지정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이나 대형 수송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불균형적입니다. 충전 시간, 전력망 용량, 배터리 재활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토요타는 수소가 전동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요. 수소의 기술적 장점. 수소 연료 전지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료 보급 시간은 수분에 불과하며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대한 배터리 팩 없이도 더 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장거리 운송, 상업용 차량, 버스, 중장비 차량처럼 다운타임이 비용으로 직결되는 분야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토요타는 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첨단 전기분해 시스템은 재생 가능 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효율을 높여줍니다. 고압 저장 탱크는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최대 700바의 압력에서도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누출 감지와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센서와 안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큰 장애물이었던 혹한기, 운행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최신 수소 시스템은 단열과 온도 제어 가열 기술을 통해 혹독한 기후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수소 대 휘발유, 엔진 내부 이야기. 토요타는 연료전지 외에도 수소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과 수소 엔진 모두 내연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수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소는 휘발유보다 더 빠르고 더 뜨겁게 연소되기 때문에 연소실을 새롭게 설계하고 고급 냉각 시스템과 특수 합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료 분사 장치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압 가스를 다뤄야 하며 부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금속을 약화시키는 수소 취화 현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 저장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휘발유는 낮은 압력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되지만 수소는 압축된 기체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구조에 통합된 견고한 탄소 섬유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도전에 대한 보상은 배출가스의 획기적인 감소입니다. 수소 연소는 수증기와 극소량의 질소 산화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기 시스템이 간단해지고 휘발유 엔진과 관련된 많은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토요타의 장기적인 비전. 토요타의 수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승용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연료전지 기술을 트럭, 버스, 기차, 선박, 고정형 발전 시스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배터리가 무게, 주행거리, 충전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역입니다. 하이드로젠 팩토리 유럽 이니셔티브 아래 토요타는 생산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까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는 더 긴 주행거리와 크게 낮아진 제조 비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공할 경우 수소차는 보다 경쟁력 있고 접근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충전 인프라까지 수소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단순히 운송을 넘어 산업과 발전까지 뒷받침하는 수소 기반 에너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 역사와 실질적인 장애물, 수소차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800년대 초반 프랑스와 이삭 드 리바즈와 에티엔 르누아르 같은 발명가들이 수소 엔진을 연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중 트럭 개조부터 1960년대 제너럴 모터스의 실험 차량 일렉트로벤에 이르기까지 수소는 연료 위기와 기술적 도약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현대적인 연료 전지차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으며 토요타와 혼다가 초기 상용화를 주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요타 미라이와 현대 넥소 같은 차량들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제한적이고 구축 비용이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환경적 이점이 줄어듭니다. 저장, 운송, 그리고 대중인식도 보급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가 없다면 수소차는 주류가 되기보다는 틈새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질문. 토요타는 수소가 전기차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 기술은 없다고 말합니다. 배터리는 도시와 승용차에 적합하고 수소는 장거리, 고중량, 산업용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질주하는 가운데 토요타의 수소 전략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획일성보다는 유연함을, 단기적 유행보다는 장기적 회복 탄력성을 중시하는 접근입니다. 수소가 세계 운송의 핵심이 될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한정된 해법으로 남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의 선택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